기름기 쫙 빼고 기본으로 돌아온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한 진단 참여 방법. 첫 번째, PC로 하는 게시판 참여. tv.이토마토.com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두 번째, 모바일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의 글을 남겨주세요. 야인시대 제로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TV를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직접 방송을 보실 수도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인시대 제로, 지금 시작합니다.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기름기 쫙 빼고 군더더기 없이 종목 진단에 집중하는 1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 편성으로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1시간 동안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한 진단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은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앞에 네. 클래식 좀 들으셨나요? 네, 좋아요. 그렇죠. 네. 좀 마음 차분하게 또 이렇게 오늘 야인 시대를 함께 하게 됐습니다. 자,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오늘도 1시간 동안 빠르게 종목 진단 도와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 토마토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 상담 가능하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주세요. 서울 전화 02-325-8200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이었는데요. 오늘 하루는 좀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반도체는 조금 힘이 없었고요. 외국인은 또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팔고 있죠. 또 미국에서 주요한 경제 지표들도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됐네요. 37만 5천 건으로 발표가 됐고요.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입니다. 지난주 39만 건보다도 조금 더 감소한 수치가 나온 거고요. 또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역시 1% 상승을 하면서 생산자 물가지수는 예상치보다는 상회한 수치가 나왔네요. 자, 이 부분도 우리는 좀 참고를 해봐야 되겠죠. 잠시 후 또 미국의 개장 상황과 함께 내일장에 대한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에 대한 준비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내 종목에 대한 점검이겠죠. 계속해서 야인시대와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종목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김도연님의 종목입니다. 유진테크 살펴볼게요. 매수가는 48,100원, 비중은 20% 가지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진단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유진테크 오늘은 좀 많이 내렸습니다. 어제 오늘 좀 하락하는 모습이 좀 뚜렷하게 나타난 종목이죠. 오늘도 5% 넘는 하락세가 나타났고요. 43,950원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갑자기 또 급락을 하다 보니까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반도체 장비 업체입니다. 요즘 이제 하이닉스 급락하고 메모리 반도체, 삼성전자도 좀 급락했죠. 그래서 관련된 장비 업체가 최대 피해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게, 제가 작년 연말 올해 초 계속 그렇게 말씀드렸죠. 장비 업체들은 위에 많이 올라가다 주가가 내려왔을 때 사면 안 되고, 적자에서 흑자단다든지 좋아지기 초기 단계에서 사서 들고 있다가 시세가 많이 나면 그냥 계속 조금씩 비중을 줄여서 팔고 나오셔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몰라요, 일반 투자자들은. 그래서 올해 하이닉스를 개인 투자자가 많이 사가지고 급락을 계속 했거든요. 최근 들어 순식간에 계속 좋다 그러다가 바로 반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반도체에 관련된 것은 연초에도 그렇고 작년 말 올해 초에 주가가 많이 올라갈 때 반도체들 슈퍼 사이클,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슈퍼 사이클을 했었죠. 애널리스트도 해외 전문가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때 가격을 보고 미래를 분석해서 그런 거죠. 가격이 좋으면 다 좋게 분석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위에서 일반 투자자들은 잘 모르는 그걸 보고 그냥 사게 되면 추세 하락할 때 꼭지에서 살 경우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장비, 특히 장비 업체들은 뭐 반도체 장비뿐만 아니라 각종 장비, 조선주도 마찬가지고 뭐 디스플레이 장비나 업황이 전방 산업이 안 좋아지면 추세 하락을 거의 반타작까지 합니다. 흑자가 나다가도 장비 업체는 적자가 나게 되고요. 왜냐하면 장비를 납품하다가 업황이 안 좋으면 시설 증설을 좀 둔화시킨다 하면 장비 납품이 거의 멈추게 되거든요. 그럼 바로 적자가 나는 거 디스플레이 많아지죠. 과거에 그래서 2018년부터 디스플레이 관련된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 그런 게 전부 다 반타작 나는 거죠. 대다수. 오히려 회사도 위기까지 가고 있습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쪽은 성장이 쉽지 않다. 그래서 하나의 큰 사이클은 끝났고 비밀로 반도체 쪽에 계속 성장은 좀 괜찮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분 시청자분께서도 김도영님은 제가 전문가면서 필명이 많이 귀에 익어요. 근데 항상 조금 과거에도 제가 그렇게 진단 좀 늦게 투자를 하세요 주로. 그래서 미리 투자하셔서 들고 있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보면 장비주 자 유진테크입니다. 이거 메모리 반도체 위주의 이제 메모리 비밀도 하지만 삼성제 하이닉스 이렇게 주로 하이닉스 마이크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유진테크는 이제 LPCVD라고 정착 장비, 정착 장비 들어가는데 정착하는 과정에 방막을 형성하는 그 장비를 납품합니다. 전공정 업체도 전공정 업체는 주가가 좀 올해 뭐 2분기부터는 별로 안 좋게 흐르고 지금 후공정 업체에서 이제 후공정 업체나 소재 업체 몇 개 회사들은 주가도 안정적 괜찮지만 전공업체 주가는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계속 업황이 좋고 해야 되는데요. 우리 이제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투자를 지연시키고 확정을 잘 많이 공급주 잘 하지 않은 척, 그것은 이제 미리 시향을 어느 정도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업황 부진에 대한 얘기를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 저도 안 좋아질 거라고 그랬죠. 만약에 2023년도에 는 메모리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까지 공급 과잉이 돼서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그릴 걸로 보여요. 근데 그게 저는 내년까지 아마 팔아나서 물론 반등해서 기회는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잘 모르면 후행적으로 반도체는 투자를 하시면 특히 장비를 하시면 반타작이다. 그쯤에서 자 그래서 그런 겁을 내야 되는 거죠. 항상. 지금 이제 우리가 최근 들어서 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가 가격 하락하는데 4분기도 추가 하락에 대한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 거, 왜 그러냐면 메모리 반도체는 작년에 온라인 시대에 즉 코로나19가 와서 직콕하면서 PC도 사고 디스플레이도 사고 TV도 사고 가전제품도 사고 막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의 수혜주가 가전이라든지 TV, PC 이런 거였거든요. 살 사람 다 샀습니다. 그것도 이제 돈이 더 유동성이 넘치나니까 가전 다 사고 핸드폰도 지금 잘 안 팔리고 그 다음에 뭐 자동차까지 다 샀어요. 미국 특히 자동차 업황이 이제 많이 사고 자동차도 좀 판매가 부진하고 있습니다. 고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그죠? 그 정도로 뭐 피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PC 수요가 가수요가 다 벌써 하고 재고가 많이 쌓여서 PC에 대한 DRAM이 수비가 공급 과잉이 돼버리는 거죠. 급격히 빠집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도 빠지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장황히 설명을 드린 것은 지금 가장 관심 갖게 가지고 있어야 될 반도체 관련된 종목을 갖고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 주시하고 공부하고 반등 시 어떻게 할지 비중을 어떻게 할지 공부를 많이 해놓고 실행을 옮길 단계예요. 물론 이제 코로나가 아직은 확산되고 있어서 그래도 내년 정도에 뭐 없어진다면 다시 어느 정도 살아날 겁니다. 아마 살아나더라도 고점에서 54,000원에서 요즘 지금 20% 내려왔죠. 기본적으로 38%, 40% 내려갈 거 보입니다. 54, 20 그러면 36,000원이죠. 그럼 35,000원까지는 기본적으로 내려갈 거로 보여요. 못 내려가도 38,000원, 38,000원. 자, 그러면 내가 주가를 이렇게 48,000원 사서 38,000원이면 20%고요.
3만 원 초반 내려가면 30% 40% 깨지는 거죠. 근데 반도체들은 내려갔다가 업황이 나빠져 내려가면 반등을 잘 안 해줍니다. 팔기만 팔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기관들은 그 전부터 5월부터 계속 팔았잖아요, 그죠? 개인만 갖고 있고 외국인 조금 있다가 외국인도 팔고 있잖아요, 지금. 자, 그럼 누가 사주겠습니까? 잘 안 사주겠죠. 그래서 수량 기준으로 보더라도 오늘 내려오니까 왜 개인이 많이 사고 외국인은 16만 7 때리죠. 단기 49,000원 이렇게 산 거 아마 때리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등도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반등하면 다행히 이제 좋다 생각하시고 나올 때는 22평선을 돌파를 못할 걸로 보여요. 46,500원은 당분간 돌파가 쉽지 않지 않겠나. 만약에 46,500원까지 온다면 5% 정도는 손절을 하시고 전량 매도를 하고 추가 하락을 하면 반드시 42,600원 이내 42,600원까지 깨지면 절반은 절반 매도하고 보시라. 손절은 42,600원이면 뭐 한 5,000원 10% 손절이잖아요. 10% 내외의 손절은 다른 걸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처음부터 잘못 사신 거죠. 4월 달부터 고점 내려와서 올라가니까 목표가 48,000원이었어요. 48,900원. 48,000원 사신 거잖아요. 그럼 장을 이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계속 올라갈 거 생각하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1조인데 1조죠. 그럼 1조인데 얼마 전에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54,000이면 거의 20%니까 1조 2천억. 이것은 2년 뒤에 예상 실적의 적정 주가 1조 2천억이에요. 그러면 업황이 나빠지면 메모리가 나빠지면 이 장비도 납품이 덜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실적의 컨센서스가 하향되는 거죠. 그래서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아주 크다. 아마 저는 3만 원 정도까지도 초반까지도 갈 수 있을지 않을까. 그래도 가격은 뭐 10,000원짜리 주식이었으니까 15,000원. 구조적으로 한 더블은 실적이 2배 늘었으니까 한 3만 원대 내외는 적정 주가이기 때문에 그 정도 빠지면 다시 뭐 반등 한 20% 하거든요. 그럼 4만 원 내외. 그래서 지금은 반등할 때 꼭 비중을 축소를 하고 나오시기 바라겠고요. 손절가 42,600원 드리겠습니다. 네. 자, 최근에 이제 반도체 하락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 굉장히 많습니다. 채팅창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너무 심하게 내려간다라는 의견들도 올려주고 계세요. 삼성전자 결국에는 7만 원대로 내려왔고 SK 하이닉스도 오늘 장중에 10만 원이 잠시 깨지기도 했죠. 자,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 종목을 마냥 믿고 기다리기보다는 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인 공부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말씀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자, 일단 유진테크에 대해서는 좀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면서 손절 라인은 또 체크를 해드렸죠. 42,600원 전도에서 손절 라인 잘 잡으시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시길 바랄게요. 다음 종목 봅니다. 이번에는 PJ5님. 동방박사님 어서 오세요 라면서 인사 전해주셨던 분인데 종목이 채택이 되셨네요. 종목은 SK바이오사이언스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가 23만 3,500원, 비중은 15% 가지고 계세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번에 조금 이 백신에 대한 소식이 있으면서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어제 오늘은 살짝 이제 조정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23만 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이번에 좀 같이 들어가셨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SK바이오원석 매수 가격을 보면 좀 늦게 사신 거예요. 차트 공부 좀 하시고 가는 주식을 아마 따라잡으려고 계속 그래서 수익은 현재 났으니까 한 20% 이상 수익이 났으니까 뭐 잘했지만 비중도 적고 가는 주식은 수익이 나잖아요. 내가 딱 사서 수익 나면 추가를 할지 말지 미리 정하고 15% 가지고는 20% 수익 나봤자 얼마 수익이 안 돼요. 그죠? 15% 비중 사가지고 100% 먹어봤자 내 계좌는 15%밖에 안 올라가요. 근데 20% 먹고 나오면 결국은 3%밖에 못 먹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래도 쉽지 않아.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딱 잡아야 돼. 이게 SK 바이오 사이언스는 바이오 하신 분들은 SK 바이오 사이언스를 대다수 샀을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과거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주도 부실주든지 뭐든지 상관없이 바이오만 붙으면 작년 초반에 갔거든 코로나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백신 작년 하반기부터 백신 관련 주식 많이 오르고 진단 말고 백신 그러다가 올해는
바이오주로 워낙 개인 투자 많이 깨졌습니다. 실제로 먹은 사람 별로 없이 많이 깨진 상태이다. 작년 가을부터는 추세적으로 많이 하락했으니까 특별한 종목 빼고는 그러면 대다수 개인들이 물린 주식이 들어가면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겁이 나기 때문에 올해 8월이나 여름 4월 2월 여름부터는 내용 있는 즉 재벌 바이오나 제약사나 아니면 확실히 뭔가 실적이 받쳐주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갔어요. 그래서 SK바이오 사이언스는 우리 이제 백신 뭐 임상 3상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백신의 수혜주죠. 실적이 나오고 그리고 백신 가격도 뭐 계속 고공행진 올라가고 계속 이제 백신은 내년에도 계속 맞아야 될 것 같고 그러면 SK바이오는 생산을 계속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체 임상에 한 것도 가능성도 있고 실제로 그건 더 가봐야 하지만 그래도 현재 몇 가지 생산하고 있어서 가격도 올라가니까 실적도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라갈 때 순식간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 전에 저는 이때게 한 16만 원, 뭐 15원 이렇게 해서는 단기 좀 매도하고 손절선 지켜라 그랬는데요. 안 깨주겠다고 최근 들어서 7월 달부터 하순부터 이렇게 올라갔죠. 그러면 주가는 주식을 살 때는 이렇게 바이오주라든지 어떤 테마성 모멘텀, 뉴스의 플로우에 의해서 움직이는 주식은 차트를 배우지 않으면 그 차트를 잘 아는 사람들 다 당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엘더 박사가 그러거든요. 트레이더들이 매매를 하고 싶다면, 트레이딩 하고 싶다면 최소한 그 매매 참여자의 5% 안에 들어야 된다. 즉 1등급이 돼야만 1등급이 매매하는 그 1등급이 돼야만 내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90% 투자자들이 그 매매하면 5%한테 돈을 다 갖다 주거든요. 그래서 꼭 차트를 배우시라고 그런 게 그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바로 그냥 순식간에 올라가죠. 주가는. 실제로는 저의 기법에 보면 박스권 상단 안차하고 음봉 눌림목이니까 여기서 시가부터 돌파할 때 17만 원 돌파하면 그냥 다 찔러도 됩니다. 10억을 질러도 리스크 없는 구조예요. 요단은. 요 날은 17만 원짜리니까 천주 사면 1억 7천이잖아요. 만주 사도 되고 10만 주 사도 되고 거래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리스크가 전혀 없는 구간이에요. 매매는.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되지. 보면 사실 때 보시면 17에서 18, 19만까지 사신 분들은 가는 주식을 달려갈 때 초기에 막 말이 달리기 시작할 때 갖다 타는 거죠. 그래서 같이 달려가는데 보시면 지금 투자자분께서는 여기서 사셨어요. 여기서 늘림목 주간에 사신 것 같아요. 최근에 8월달 뭐 10일 뭐 9일 때. 그러면 요때 사신 분은 벌써 음봉이 세 번째 나왔을 때 샀기 때문에 이것은 운이 좋아서 먹은 겁니다. 제가 보기에 빠질 수도 있는 구간인데 다행히 가일건 계속 있는 상태에서 운이 좋아서 올라갔죠. 자, 그래서 이제는 음봉 2개잖아요. 기존에 음봉이 1개밖에 안 나왔죠. 음봉이 2개가 나와도 파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아, 그러면 60분봉을 딱 보니까 2, 3일의 주가를 미리 알 수 있는 게 60봉이거든요. 60분봉. 자, 벌써 단기적인 투자자는 나왔습니다. 깨졌죠? 거래가 많이 실렸는데 벌써 사람들 여기 팔았어요. 1급 투자자는. 팔았는데 29만원인데 아직 안 팔았죠. 그죠? 그럼 추가 하락이 된 우리가 아주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매도하고 나서 전략 매도하고 나서 내일 강하게 치면 괜찮아요. 강하게 치지 않으면 강하게 칠 때 어디를 쳐야 되냐면 30만 원 이상을 강하게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내일부터 팔고 사지 마시고 다시 사고 싶으면 30만 원대 안착했을 때 사는 게 빨라요. 그럼 다시 또 가니까. 그래서 손절가도 28만 3천인데 아마 28만 원 깨지면 추가 하락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일 전략 매도 하시고 나오셔서 챙기시고 기본적으로 한 25만 원 내외까지 빠졌다 가지 않을까. 뭐 가는지 안 가는지 장기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또 재료도 많으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21조 8천에 왔으니까 거의 다 반영이 많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수익 나서 팔기 아깝다 생각하시면 절반만 파시고 갖고 가다 30만 돌파하면 계속 좀 추가적인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 좀 상승 흐름에 좀 용감하게 같이 좀 올라타셨는데 다행히도 수익을 잘 보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다만 내일의 흐름이 조금 중요하게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내일 만약에 강한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일단은 절반이라도 수익을 실현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진단으로 함께 도와드렸고요. 28만 원이 지지선일 것 같아요. 28만 원 깨지고 내려올 수 있다. 그 이상으로도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전략 잘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만 원 좀 뚫고 올라갔을 때 그 선을 좀 확인하고 들어가는 전략도 유효하겠다라는 말씀까지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SK 바이오사이언스까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채팅창 인사하고 저희 잠깐 지나가도록 할게요. 사자님 반갑습니다. 감사하자님도 반갑습니다. 키미님, 또 최고 당근님도 오셨고요. 땅하늘님, 마그만님, 바이코로나님, 나가라는 닉네임도 보이네요. 자, 노자성님도 반갑습니다. 보고 걷고 맛보다. 아, 진짜 이거 요새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또 이번 주가 이제 또 연휴잖아요. 월요일까지. 많이 보고 많이 걷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는 연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주미영 님도 반갑고요. 민돌님, 잠복, 금문주 님까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성공님의 종목이고요. 히다리 스튜디오 살펴볼게요. 매수가는 17,200원, 비중은 10%. 실적도 좋게 나와서 샀는데 비중을 더 늘려도 괜찮을까요 하셨거든요. 히다리 스튜디오 비중을 더 늘리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계시는데 괜찮을까요, 전문가님? 투자 의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엔터주 웹툰 플랫폼 회사인데요. 고점 많이 올라온 상태, 실적이 좋게 나와서 그렇다. 그럼 향후에도 계속 좋게 나와야 되는데 당연히 좋게 나올 걸로 알고 2,000원짜리가 2만 10배가 왔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지금 좋게 나온다고 조금 만약에 물려서 더 산다. 거기다가 엔터주는 반타작 납니다. YG엔트도 4만원대 2만원 가고요. 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적이 잘 나왔을 때는 지금 업황전, 지금 다시 웹툰 쪽은 뭐 괜찮으니까 실적 앞으로도. 그런데 그게 과연 적정 주가가 몇 년 뒤를 반영됐나까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시세판을 이제 컨센서스 애널리스트들이 열심히, 정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열심히 기업통 탐방하고 분석해가지고 다 올려놓습니다. 그것만 봐도 주식은 쉽게 할 수 있어요. 보시면 올해 작년에 46억 영업이익 났죠. 200억대 매출에서 400억, 매출이 2배나 뛰었습니다. 거의. 그러면 지금 올해는 더 뛰었죠. 1260억. 이익도 161억. 많이 뛰었죠. 뛸 걸 예상됩니다. 내년도 증가될 거를, 웹툰 좀 시장은 좋으니까. 그럼 꾸준히 좋아져요. 그죠? 그러면 좋아지면, 자, 좋아지니까 적정 주가가 얼마인지를 따져봐야 되죠. 그러면 내년에 예상 실적이 영업이익이 200억, 순이익 200억, 영업이익 270억. 그러면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6억 5천억이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년에 영업이익 한 20배, 순이익에 30배 가까이 이렇게 올랐는데 거의 다 반영된 거죠. 그리고 2만 원까지 갔을 때 그러면 6, 7천억 정도 갔기 때문에 시가총액으로 2년 뒤에 이익이 날 거라고 좋게 현재 좋게 잘 나오니까 앞으로도 계속 잘 나올 거라 생각한 게 주가에 다 반영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차익 실현이 나오기 때문에 밑에 사서 10배 먹으신 분들, 5배 먹으신 분들, 3배 먹으신 분들은 팔고 싶은 거죠. 그래서 팔았잖아요. 팔았죠. 거래가 실렸다는 것은 거래가 많이 됐다는 것은 산 사람도 많지만 판 사람도 많죠. 여기서 파신 분들은 밑에서 고점에 밑에서 사가지고 여기 2, 3천에 사가지고 2만대 오니까 다 파셔서 이익 실현 몇 배씩 먹고 나온 분들 1급 투자자고 여기서 사신 분들은 초보자들이고 잠깐 올라갔는데 거래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가열권이 못 갔습니다. 가열권 또 못 들어갔습니다. 이거 추세 하락이에요. 지지선 지지 안 됩니다. 거래가 실리고 거래가 실린 가격을 붕괴되면 추세 하락이 들어갑니다. 지금 아직은 추세 하락은 아니지만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여기서 14,500원 정도를 못 지켜주면 추세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기본적으로 길게 보더라도 이것은 10,000원 초반까지 내려갔다가 간다. 소형주는 주가가 다 반영돼서 2,000짜리가 10배 오면 반타작 납니다. 기본. 그래서 제가 소형주는 계속 이번 달에도 그렇지 소형주는 줄이라는 거죠. 코스닥의 소형주들은 대형주만 좋아요. 지금 전기차부터
소형주들은 주는 게 40%는 고점에서 기본 내려가요. 2만에 40%면 12,000이죠. 12,000까지 아마 기본적으로 내려갈 걸로 보여요. 자, 그러면 뭘 탈까요? 나중에 물론 해산 있으니까 좋아졌으니까 12,000이나 이하로 저 밑에 9,000원, 8,000원 오면 그때는 더 사면 되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17,000 사가지고 반타작 났을 때 그때 더 사게 되면 물론 10% 비중이니까 그때 10%더 사면 8,000에 10% 사고 17,000에 10% 샀으니까 그럼 단가가 낮아지잖아. 그죠? 그래봤자 본전하려고 하는 거죠. 2만 원에 적정주가 다 2년 뒤에 예상실제 다 반영되는데요.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엔터주는 추세 상승할 때 초기 단계에 사셔야 돼요. 항상 사가지고 조금 먹고 나오지 말고 계속 갖고 있다가 이렇게 거래 실리면 그때 팔아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주식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이 공부를 안 하고 계속 물리면 더 사고 더 사고 본전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량 매도를 하시는데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16,500원. 그럼 내가 17,200원 정도 샀다고 16,500원 가니까 17,200원 오기, 내 본전 오기 기다리다 보면 안 온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매도 시점에 내가 주식을 사기 때문에 손해 나면 올라가더라 본전 안 가고 다시 그 밑에 또 내려가거든요. 추세하러 갈 때는.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온 주식을 사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6,700원 정도 이렇게 가면 전량 매도 하시고 만약에 빠진다 계속해서 그러면 15,000원 정도 분기하면 최소한 비중은 절반 줄여놓으면 줄여놓은 걸 나중에 저 밑에 12,000원에 이렇게 가면 다시 재매수해서 물타면 되겠죠. 그래서 해서는 뭐 좋아지지만 그래도 다 반영이 됐다. 그렇게 해서 지금부터 어려운 구조입니다. 코스닥 소형주에서 돈 못 보세요. 지금 앞으로 제가 계속 그렇게 겁주잖아요. 올해 봄, 여름도 작년 봄에도 그렇잖아요. 소형주로 실적 대비 고평가돼 올라온 주식이 한번 물리면 앞으로 평생 회복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작년부터 엄청난 개인 투자자가 동학기 많이 들어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고점 가격이 최고라고 가격 올라가면 고점 막 사놓고 물리면 물 타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럴 바에는 잘 모르면 대형, 실적 좋은 대형주로 사실 코스닥 종목도. 요즘 코스닥 대형주도 뭐 잘 가잖아요. 2차전지 쪽 보면 끝없이 가잖아요. 그죠? 근데 왜 굳이 이렇게 소형주를 엔터주, 테마주를 사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꼭 반등시 매도하시고 아니면 손절은 절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키다리 스튜디오 실적에 대한 부분 보고 들어가셨다라고 하셨는데 물론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냐 어느 정도 성장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또 이미 주가에 많이 선반영되어 있다는 점 체크해 드렸습니다. 그런 관계로 키다리 스튜디오는 전량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채팅창 보고 있는데요. 맨 오브 와일드님께서 코리안 워렌 버핏 동방 박사님 반갑습니다 라고 또 인사를 나눠주셨어요. 전문가님 지금 좀 많이 화가 나셨어요. 다시 가라앉힐까요 우리? 다음 상담이 저희 또 이제 전화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드럽게. 고점 물리면 자꾸 고점 사면 더 사겠다 하니까 그거 살 주식을 좋은 주식을 사야지. 맞아요. 계속 나쁜 주식 더 사서 물 타서 본전하는 것은 주식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속상한 마음에 또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웃으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제가 이제 그 5월 달에 네. 그 문배철강을 좀 샀습니다. 문배철강이요. 자, 예.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6,090원, 비중은 한 비중은? 50%좀 많이 실었습니다. 그래요. 예. 5월 달에 들어가셨으면 이제 한창 올라갈 때, 내려올 때. 예, 거의, 6,090원 같은. 그렇죠. 예. 거의 고점에서 이제 매수를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네. 비중도 적지는 않은데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가장 아유. 궁금하세요? 그 이제 그 철강이 좀 가격이 높고, 네. 그 이제 수요와 공급이 좀 잘 돼야 되는데 음.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연말 되면은 하반기에는 철강이 좀 좋다 하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네. 끝까지 가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가지고 있을지 아니면 뭐 손절해야 될지 조금 머리가 아픕니다. 알겠습니다. 네. 실장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배철강이 갖고 있어 저한테 진단받으면 혼날 것 같지 않아요? 좀 혼이 날 것 같네요. 문배철강 지난번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때 그 한번 한 2달 전인가 한 달. 그럴까요?
예. 팔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하반기- 철강주 4월부터 계속 팔라 그랬잖아요. 4, 5월부터. 그런데 갖고 계시잖아요. 철강이 왜 올랐는지 모르잖아요. 6천 사시면 예. 가격 보고 산 거 아니에요. 가격이 막 뛰어서 이제 철강 업황 분석을 전혀 못 하세요. 지금 못 하시는데 지금도 똑같이 손절하기 싫은 거죠. 내 심리는. 그렇죠. 그죠? 6천 사고 예. 그것도 50% 사고 계속해서 사가지고 남들 다 팔 때 사가지고 지금 설거지 하신 거예요. 6천 원대. 보세요. 거래 실려서 차트를 모르더라도 주식은 철강주가 가격이 좋고 철강이 없어서 판매 지금 아니잖아요. 작년이에요. 코로나 공급이 안 됐잖아요. 그죠? 아, 아니 코로나가 있어서 이동을 못 하니까 철강석회로 못 가는 거예요. 그죠? 집에 있잖아요. 그러면 공급이 안 되니까 수요는 다시 살아났어요. 그럼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안 되니까 가격 이론에 의해서 가격과 수요 논리에 의해서 아니 수요와 공급 논리에 의해서 가격이 그러면 공급이 적고 수요가 많으니까 가격 끝없이 뛰는 거잖아요. 어떤 쪽을 사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공급이 조금 늘어나면서 또 이제 살 거 거의 다 샀고 가수요도 하고 그러면 경기가 계속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주식을 생각보다 아주 쉬운데 작년에 만약에 올해 초나 작년에 이렇게 사놓고 있었으면 3천이나 그냥 더블 나서 팔 수 있는데 가만히 한 6개월 가지고 있다가 남들 팔 때 아 철강이 좋다. 나한테 정보 들어오는 그 정보도 아닙니다. 다 아는 내용인데 그래서 6천 딱 사서 6,600 찍고 샀는데 손절선은 기본적으로 뭐 차트를 모르더라도 속고 나서 소형주는 한 10% 정도 내려가면 추가 매수할 게 아니라 절반 줄일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걸 모르시고 계속 연말이면 또 살아나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자 경기가 지금 부진하려고 그래서 반도체까지 빠집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경기 급락하고 있는데 공급이 정상화 된다면 코로나 끝나고 그러면 수요가 올라갔는데 공급이 안 돼서 가격 올랐는데 아 공급이 정상화됐어요. 이제 가서 철강 캐러 가고 철강석 캐고 다 해서 공급도 배도 정상화되면 갑자기 가격이 폭락하겠죠. 수요와 공급은 맞춰졌는데 소비가 그렇게 계속 늘어가는 성장 시대가 아니죠. 땅 파서 건물 짓고 하는 시대가 아닌데 그러면 다시 반타작 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4월 이 고점에서 있죠. 6천 원대에서 이 문배철강뿐만 아니라 다른 철강 다 말씀드려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철강, 소형 철강주 사가지고 평생 회복 안 된다고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드렸어요. 그 제 방송을 들으면서도 손해 나면 겁내가 어떻게 할까? 그때 공부해야 되죠. 몇 달 전에부터. 그랬으면 손해가 덜 나잖아요. 그죠? 5월 달부터도.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또 회복할까? 비중도 많은데 연말에 좋지? 좋을까? 코로나 끝나면 좋아지겠지? 코로나 끝나면 더 나빠지죠? 왜 그럴까요? 공급 철강석 해서 더 공급이 더 많이 되면 수요는 똑같은데 이제 더 늘어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주식 이렇게 보세요. 이런 주식 다 제자리 갑니다. 다. 건강철강도 3천원 갈 것이고 문배철강도 마찬가지고요. 중소형 철강이 전부 다 그렇게 갈 거로 보여요. 구조적으로 성장을 못 하잖아요. 그죠? 아주 심각한 거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뭐 많이 내려왔으니까 좋다고 그러는 그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앞으로 좋아질 근거가 뭐 있어요? 그래서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비중을 늘리지 말고 내려와서 처음부터 60, 50% 샀으면 손절을 해 주셔야 돼요. 22평선 깨지면 5,600원이라도.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할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내려가고 있죠. 올라갈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절반은 손절하셔야 돼요. 20%밖에 안 깨졌잖아요. 그럼 다른 20% 지금 다 손절하고도 50%를 그럼 30% 가는 거 주식 사면 되잖아요. 그러면 좀 길게 봐야 되겠죠. 난 앞으로 이런 거 안 하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20, 30%가 아니라 100% 이상 갈 주식을 사놓고 기다리세요. 1년이고 2년이고. 그럼 몇 배씩 가잖아요. 그죠? 그런 걸로 바꿔 갈아타시고 최소한 절반은 저는 팔기를 권해드리고 만약에 저한테 제가 관리를 한다면 바로 오자마자 내일부터 저는 다 팔고 회복할 걸 줄 거예요. 그렇지만 손절하기 싫으니까 그래도 저는 이거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저는 올라간다는 말씀 못 드려요. 오히려 내려갈 확률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난 4월부터 계속 철강주는 빨리 파시라고 계속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올라가면 좋겠지만 저도 올라가길 바라요. 그죠? 뭐 철강주 물리는 분이 워낙 많으셔서 그래서 올라가면 좋은데 근거가 없지 않을까. 경기가 부진이 좀 이어지고 있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절반, 50% 절반은 매도하고 나중에 정말 빠지면 3,000원대까지 빠진다면 3,500원 뭐 그러면 그때 판 것을 다시 매수해서 물타 가지고 회복하고 나오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이번에 예. 또 전화 연결되셨으니까 이번에는 조언을 좀 한번 따라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그래야 드네요. 되겠습니다. 그쵸. 아이고, 참. 네. 오늘 전화 잘 주셨고요. 더 늦기 전에 좀 대응 잘 해보시고 또 다른 종목으로 충분히 그 수익도 다 보상받을 수 있기를 또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겨우겨우 전문가님 달래놨는데 화가 나는. 요즘 제가 이게 안타까운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많이 올라간 걸 따라잡으면 꼭 손절선을 하고 들어가야 되거든. 전문가는 그냥 추천하지 않거든요. 손절선 있잖아요, 그죠? 그쵸. 그럼 그 손절선을 꼭 감안해 주시고 목표가만 중요한 게 손절선 딱 보고 있다가 손절선 기억해놨다 거기 깨지면 그때 빨리 물어보고 여러 전문가한테 모르잖아요. 어떤 전문가가 저걸 잘하는지 모르니까 여러 전문가한테 막 물어보고 최종적 본인이 판단해서 빨리 리스크를 관리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와서 본전가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상담을 이렇게 많이 받아서 옛날에 철강주를 가지고 10년을 갖고 있었던 분이 많아요. 맞아요. 돈이 있는 분, 몇 억씩 갖고 있는 분들, 뭐 1, 2억 계속 사가지고 3천짜리가 1,000원 왔는데도 6천, 1,000원 왔는데 10년 동안 갖고 있다. 다행히 지금 동학개미들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회복하고 이익이 난 거예요. 이런 것은 운이잖아요, 그죠? 코로나 올지 어떻게 알아요? 난 코로나 올 줄 알았으면 저 밑에 코로나 작년에 모든 거 다 팔아서 다 샀고 엄청 돈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것은 운인 거기 때문에 분석을 하면 철강 시대가 아니에요. 제가 조선 시대가 아닙니다. 건설 시대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것은 정말 단타치고 나와야 되는 거죠. 단기 매매만. 그런 것을 꼭 생각하셔서 꼭 다음부터는 이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좀 궁금하실 때 들어가 볼까라는 생각이 들 때 미리 또 저희에게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이 종목 사고 싶은데 앞으로 전망이 어떨까요? 또 언제쯤 들어가면 좋을까요? 라는 매수 문의도 충분히 좋으니까요. 또 저희에게 항상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이어갈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보내주시고요. 종목 보내주실 때는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 비중 같이 올려주셔야 합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저희 아모그린텍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연지기님의 종목이고요. 12,050원에 매수를 하셨고 15%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장기 보유로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최근에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장기 보유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FP12 쪽이고요. 자성 소재 뭐 이렇게 하는데 나노 방열 뭐 고효율 자성 소재 방막 필름 쪽이더라고요. 그럼 결국은 이쪽은 보면 실적을 보시면 매출액도 1,000억도 안 되고 뭐 올해 1,000억 된다고 하고 있지만 이익도 적자 30억 나다가 26억. 즉 제대로 이 기업엔 제품이 산업의 어떤 영향, 경제 영향도 많이 받고 특별하게 이익이 많이 나는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뭐 환경 관련된 시스템이라든지 환기 시스템 뭐 이렇게 하니까 환기 시스템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환기 시스템 뭐 이게 뭐 많이 건물 지어서 뭐 이렇게 해서 많이 있어야 될까 어떤 뭐 프랜트도 하고. 근데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그 전방 산업 자체가 성장을 못해서 난리인데 그러니까 주식이 보세요. 한 번도 간 적 없잖아. 2020년 17,400원 여기서. 장기 투자라는 것은 내가 예를 들어서 단순한 예로 자식이 4명 있어요. 그죠? 그럼 자식 4명 중 공부를 다 다르게 해요. 난 얘는 공부시켜서 고시나 공부를 시키겠다. 그러면 공부 잘하는 자식한테 돈을 학원비를 줘야지 운동만 하고 공부 못하는 한테 걔한테 공부하라고 학원비 줘봤자 고시학원 가라. 그래도 되겠습니까? 원천적으로. 마찬가지예요. 그 주식도. 기업이라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기업이 산업에 성장하든지 아니면 그 기업이 특별한 뭔가를 가지고 성장을 계속 해준다면 장기 투자 돈만 생기면 사놓으면 돼요. 반드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산업업황도 그렇고요. 전방산도 그렇고 이 기존에 이 회사가 보여준 과거 사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지만 그 과거를 통해서 그 사람 미래를 보는 거죠.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보는 거예요. 이것은 특별한 거 없습니다. 장기 투자고 이런 것은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지금 호연지기님께서 장기 투자를 장기 보유로 왜냐하면 많이 내려왔으니까 단순히 이겁니다. 주식 아무것도 나는 잘 모르지만 많이 내려왔으니까 15,000에서 12,000 내려왔으니까 나는 사놓으면 15,000까지 가겠다 이 생각하고 이건 주식 투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가격을 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들이 가장 잘하는 게 올라갔다 내려오면 가격만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업이라는 것은 주가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도 그 기업의 실적이 좋아져야 되는 거죠. 실적이 좋아진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즉 실적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것은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장기 투자고 뭐 단기 매매고 보유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차트 매매를 잘한다면 정말 내가 그러면 이 위험한 종목을 실적이 별로도 사더라 잠깐씩 먹고 나오면 돼요. 이렇게 그죠?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종목이 많은데 굳이 이걸 하냐고요. 12,200원에 50원, 150원 수익이네요. 내일 다 팔시고 나오시고 이쪽으로는 쳐다도 보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린텍까지 전략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따라 또 채팅창에 그동안 못 봤던 닉네임들 굉장히 많이 보여요. 진짜로 특히나 목요일에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신강금님도 보이고요. 내 계좌도 처음처럼 돌려놔 님의 이름도 보입니다. 박정원님, 한사람님, 오미사님 반갑습니다. 다음 진단 좀 빠르게 만나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게시판에 올려주신 종목으로 이어가 보죠. 야인개미님, 한전산업 가지고 계시고요. 12,500원에 9% 가지고 있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님, 앞으로 전망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한전산업이 여름에 팍 많이 올라왔다가 18,000원 정도 찍고 지금은 다시 좀 내려오고 있거든요. 어떨까요, 앞으로? 한전산업 하면 이렇게 올해 6월 달부터 뜨잖아요. 이렇게 7월. 그러니까요. 테마주. 여름에. 뭐 원전뿐만 아니라 관련된 맞아요. 이렇게 뭐 후보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 구조적으로 지금 쉽지 않아요. 한국전력도 마찬가지지만 이쪽은 성장 자체 그렇죠. 이제 전체적으로 한전산업이 뭐 설비라든지 뭐 이제 전력 관련된 설비라든지 뭐 원전 관련된 거 여러 가지 하더라도 매출 내고 이익 내기가 아주 어려워요. 이제 구조적으로 지금 정부에서는 그러면 그냥 테마로 올라온 거예요. 주가가 올라오니까 좋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안 그러잖아요, 그죠? 테마 올라오기 때문에 다 파셔야 돼요. 보유 금지입니다. 15,000 이하는 12,500원 이런 것은 사실은 볼 필요 없이 그냥 9%고 1%고 사면 안 됩니다. 제자리 다 내려가요. 기업이라는 것은 결국은 올라가니까 다 좋다고 하지만 지금 정부의 원전 안에서 그러면 원전을 막 이렇게 해서 새로 만약에 여기서 타 후보가 원전 관련된 것은 이것은 앞으로 본인이 되면 원전을 정상화시켰다 그러면 그래서 가겠죠, 그죠? 테마잖아요. 될지 안 될지 가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테마다 다 팔고 나오시고 이쪽은 다른 분들 마찬가지지만 신규 매수 금지입니다. 이쪽으로는 쳐다도 보지 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바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매도 의견 드렸네요. 한전산업에 대한 진단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은 저희 원익 P&E 볼 건데요. 최근에 이 원익과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자주 올라오네요. 원익 QNC, 원익 머티리얼즈 진단해드렸던 거 이번 주에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는 원익 P&E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는 21,000원에 비중은 28%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이번 연초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거든요. 오늘도 좀 강한 상승세 보여준 종목이죠. 7%대 상승하면서 28,4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원익 P&E 최근에 상승세 잘 나타나고 있는데 향후의 전망은 어떨지 대응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이게 이제 2차 전지 쪽의 테마도 같이 이제 보는데 원래는 전원 공급 장치 이런 걸 주로 했었거든요. 유도 무기에도 장치, 구동 장치까지 가고, 네.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테마가 많이 불기도 합니다. 그런데 2차 전지 뭐 우공적 쪽에서도 좋았었고, 그래서 뭐 만약에 철도도 있으면 방산도 다 뭐 여러 가지 막 개념이 들어가기도 하고 테마에 여기저기 붙여도 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8월 달부터 급격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못 가다가 그러면 이쪽은 이제 새로운 쪽 성장을 좀 하고 있어서 실적이 지금
전체 올해 컨센서스 보면 늘어나거든요. 본격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어서 그래서 2차 전지 쪽에 뭐 공정에 좀 들어가서 하면 2차 전지 산업이 워낙 좋아지니까 소재 그래서 같이 좀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은 이제 21,000원이니까 수익이 많이 나 있잖아요. 그러면 수익이 났을 때 빨리 팔면 돈을 못 보세요. 큰 돈을. 그래서 수익 났을 때는 팔더라도 조금씩 팔든지 아니면 3분의 1씩 매도하든지 아니면 확인하고 파셔야 돼요. 그래서 회사가 구조적으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종목은 팔 때는 25,000원 이하로 가면 전략 매도를 하시면 되고 이익 실현을 그러면 21,000원 사생 수익이잖아요. 그럼 올라갈 때 지금 잘 올라가고 있어서 주봉으로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다음 주 정도에 거래가 실리고 지금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다음 주 정도에 아마 단기의 목표가 정도 올 걸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내일이나 다음 주 정도에 비중을 절반만 파시고 절반은 뭐 보유하시고 가시고 자 그리고 지금 현재는 단기적으로 딱 보시면 단기로 딱 60분봉을 보면 지지선입니다. 27,600원에 27,700원 27,700원이 단기 지지선이니까 다 팔고 싶으면 27,700원이 지지 안 되면 다 파시면 돼요. 그럼 이익 실현이잖아요. 올라가면 지난 여기 연봉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윗꼬리 위로 좀 더 가야 되죠. 그래서 목표가는 지금 적당히 보니까 한 32,000~33,000원까지는 갈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단기 목표가 29,500원 드리겠고요. 중기 목표가는 33,500원 정도 드리고요. 손절가 27,600원 드리겠습니다. 네, 보유입니다, 현재는. 네. 오늘 처음으로 긍정적인 전망이 좀 나온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현재 오미산님께서도 수익을 보고 있고 수익을 또 조금 더 키울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체크해 주셨습니다. 조금 더 상승할 경우에는 일부는 수익 실현하고 보유 전략 드렸고요. 최종 목표가는 33,000원 이상까지 체크해 드렸네요.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채팅창 보니까 앵두버리님, 원익 PN이 집중하면서 진단 잘 들으셨나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소님, 원익 오늘 매도하셨어요. 아쉬움의 눈물을 흘리시는데 수익 보고 매도한 것이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상담 한 가지 더 볼까요?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한사람님의 종목입니다. 남해화학 살펴볼게요. 11,8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0%. 남북 경협주라고 해서 샀어요. 라면서 올려주셨거든요. 남해화학, 이 남북 경협주로서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좀 체크할 수 있을까요? 뭐 남북하의 협력 뭐 될까요? 지금 특별한 지금 딱히 뭐가 없어서 뭐 모멘텀이. 통신선 했다고 끊어지고 뭐 여러 가지 한미 훈련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테마죠. 일종의 뭐 비료 전문 회사인데 그러면 지난번에 7월 29일 날 이때 거의 급증해서 거의 15% 가면서 그 다음부터 못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그냥 테마주고 이렇게 해서 분석해서 나는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또 테마 불면 올라가겠지만 최근 들어 이 7월 달에 이렇게 이슈가 있으면서 뭐 미국에서 대화 의지도 있고 뭐 그래서 급증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돌파해야 되는 거죠. 반드시. 못했으니까 여기서 매도입니다. 매도는 11,800원 이하에서 보유 금지예요. 근데 11,800원 딱 사셨잖아요. 네.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차트 전혀 모르고 그냥 가격만 보고 있다 보면 갈 때 막 10%, 20% 막 갈 때 안 따라잡고 있다가 따라가면 겁나거든. 많이 올랐다 생각하는데. 근데 많이 올라갔다 내려오면 그때는 사요. 용기를 내고. 그게 바로 하락 매수하면 안 되는 손절선에 주로 삽니다. 내가 이렇게 11,800원 최근 사서 바로 물리신 분들은 절대적인 초보자입니다. 그러면 이런 테마주를 하면 안 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남북 경협 대통령도 남북 경협 어떻게 될지 몰라요. 미국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도 몰라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주식을 주식이 아주 쉬운데 생각보다 가장 어려운 길을 가는 거예요. 주식 돈을 벌려고 주식 투자를. 경협주를 가면 경협에 대해서 정말 막 잠깐 뉴스 뜨면 중간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난 그거 가지고 수익을 내겠다 하는데요. 좀 어려운 거죠. 나도 모르고 대통령도 모르는데 어떻게 될지 북한하고 노력해도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수익 내겠다고 주식을 하니까 돈이 안 되는 거잖아요. 미래가 보장된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남북 경험치에서 물렸네 아니면 800원에 물려 손절하기 또 싫어서 올라가면 어떻게 할까? 여기저기 물어보면 뭐합니까? 테마주인데 목표가 11,800원이고 다시 내리고 손절가는 1,800원입니다. 손절하셔야 되죠. 또 다시 제가 손절하고 그랬다면 뭐 내일 뉴스 좋은 거 나오면 올라가면 제 말이 틀린가요? 모르잖아요. 그 어떤 뉴스가 나올지. 운에 의해서 주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손절하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사실 테마주가 가장 눈에 띄기는 하거든요. 접근하기는 가장 쉬울 수 있지만 또 돈을 벌기가 가장 어려운 쪽이 또 테마주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는 만큼 대응도 빠르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남해화학도 마찬가지이고요. 1,800원이 손절 라인입니다. 이런 운이라든지 어떤 뉴스에 기대하기보다는 우리 조금 더 종목에 집중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남해화학까지 해서 종목 진단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히나 한 종목 한 종목 애정을 가득 담아서 진단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전문가님.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은 너무 어렵게 하시는 것 같아요. 다들. 어려워요, 근데. 주식이 이제 가격이 막 올라가면 사람들이 그거 눈에 띄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문가가 아무리 5월달부터 6월달 철강주 안 좋다고 저는 그래도 가격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싸다고 느끼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가격에 매료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실적에 매료돼서 하시면 주식 아주 쉬워요. 세상에 돈 벌기 제일 쉬운 게 주식 투자예요. 아이고. 그잖아요. 봐요. 우리 제가 도와줘요. 아이고. 뭐 그렇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이 주식에 좀 쉬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오늘도 또 동방 박사님과 투자의 신까지 함께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의 신을 통해서 또 시장에 대한 포인트 짚어드리면서 동방 박사의 길 기다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추천주까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병우 전문가님은 투자의 신을 위해서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단순 정보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까지 이번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내일도 저희 클래식 특별 편성으로 우리 미스터 진단도 9시 반부터 시작을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